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이모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예요. 제가 네 번째인데 앞에서 여러 가지 논술에 대한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 개별적인 강의 소개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별적인 얘기들은 저는 요거 하나만 배우고 팸플릿이 들어있어가지고 강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아마 찾아보시면 충분히 정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은 근데 발렌타인데이니까 좀 몽글몽글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막 강의 자랑보다는 조금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조금 부드러운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세 분이 논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나가셨잖아요. 그쵸? 왜 남아 계시잖아요. 왜 남아 계신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논술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99%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논술을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진짜 열심히 막 이번 주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이건 완전 달라요. 논술은 굉장히 특이한 전형입니다. 논술은요, 수능이나 아니면 학생부랑 좀 달라요. 수능을 볼 계획이 있는 모든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하죠. 학생부도 내신 수능에 다 공부합니다. 논술은 지원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을 보게 되긴 하지만 이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적어요. 논술은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찾아가고 붙기를 간절히 기원하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정말 신기한 전형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공부하지 않은 정말 신기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논술을 봐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 근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여기까지 액션이 움직이기 되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아마 학생들인데 비슷하겠지. 그래서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조금 그래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도 계시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정도를 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미래탐구하고 대치동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아마 대치동에서 고3 학부모님이시면은 저를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개는 넘어가고요. 오늘 딱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논술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면은 그걸 안 나가셨잖아요. 시험 볼 겁니다. 근데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얘예요. 조금 원래 엄청 예쁜 색깔인데 지금 치키까지 안 보이는데요. 논술 글씨가 보이나요? 뒤에? 논술도 해야지만 수능이 급해서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못 움직이는 이유는 수능이 급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조금 고민해 보면 이래요. 수능은 11월에 시험 보는 거고요. 논술도 11월에 시험 봐요. 같은 달에 시험 보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은 논술이 빨라요. 논술은 9월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표현은 이렇습니다. 수능은 급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능이 먼저고 논술이 나중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능 보고 내년 논술 봐야지 이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획 이렇게 원대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은 급한 건 아니에요. 수능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11월에 시험 보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 수능 보고 내년 논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 시간이 보통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70시간 다 수능하는 거예요. 나머지 4시간은 정말 짧게 가는 겁니다. 저도 수업할 때 애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 4시간 안에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다 끝내요. 문 닫고 나가면 논술은 하지 말라 그래요. 복습 뭐 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논술은 4시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내 경쟁자들이 4시간조차 하지 않거든요. 어, 수능은 70시간 넘게 안 해도 뒤집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은 일주일에 4시간 하면은 안 돼요. 수능 일주일에 4시간 하면 어디로 갈까요? 가긴 가겠죠. 아주 멀리 가버리겠죠. 그런데 실제로 논술은 딱 4시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수능은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전부 다 11월에 이루어지는 동시 사건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누가 먼저 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저는요. 이게 선후 관계가 아니고 저는 수시 버리고 정시만 집중하려 그래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마 종종 계실 겁니다. 더 무서운 애들인데 우리가 정시 파이터라고 불러요. 정시 파이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플랜 B가 재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무섭다고 생각해요. 안 무서우세요? 수능 11월 13일이잖아요. 그날 잘 볼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날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아예 3년 입시를 갔다가 11월 13일 하루에 모든 것을 건다. 전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에게 준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기회는 주는 거예요. 7번 다 가져가는 겁니다. 수능 한 번, 수시 6번, 7번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시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시가 있으면 논술이 있고 그러면은 플랜 B가 나오는 건데
정시 파이썬 플랜 B가 재수입니다. 이거 많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전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하고 정시를 경합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경합이 아니고 보완인 거예요.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쪽으로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할까 수시할까 어느 가지 이거 집중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닌 거고요.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는 정말 조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을 정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정시 파이터가 된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착시가 있어요. 요 숫자 혹시 뭔지 아실까요?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5만 명.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때는 재수생이 없죠. 그 다음에 얘네가 육모 되면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육모 때 N수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7만 명이 들어왔어요. 7만이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구모 때 9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수능 때 15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육모 때 들어오는 인원들은요 전체 애들 중에서 절반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N수생들이.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긴 7만, 9만, 15만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3모 때 혹은 2월, 10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때는 걔네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재학생들끼리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소꿉장난의 성과가 썩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등급 좀 보면은 이 정도면 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좀 과한 낙관이긴 하거든요. 참고는 하되 많은 변동이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3월하고 그다음에 정작 수능이랑 봤을 때 보통 국어 수학은 보통 한 0.8등급 정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작년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왜냐면 작년에 의대 정원 증가됐잖아요. 의대 정원이 증가되면 진짜 세상에 수능에 고인물도 썩은물도 다 나옵니다. 걔네가 상위권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고3이 좀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받는 등급은 자기 등급이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잘했는데 수능 때 망했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요 수능 때 망한 거는 아니고요. 수능 때 얘네가 들어오면서 예측 가능했던 등급이 나온 것뿐이에요. 수능 때 망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 보고서 야 내가 정시를 꽤 갈만하겠다라고 재학생들이 좀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현실은 조금 냉혹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의대 정원이 지금 미정이긴 한데 증원이 확정된다라면은 작년만큼이나 재수생들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확장이 안 되면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주는 착시가 조금 위안을 주긴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논술해야 되는 건데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건데 오늘 누구한테 여쭤보지? 어머님.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네요 지금요. 하고 있죠, 그렇죠? 수학에 재능이 있던가요? 네. 너무 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어, 수학에 재능 있는 애들은 드뭅니다. 그 드문 애들은 여기 있지 않아요. 다 이과 갔어요, 그렇죠? 애들 수학에 재능 없어요. 근데 재능도 없는 공부를 왜 하고 앉아 있죠, 우리가? 재능이 없는데? 천부적 재능 같은 거 없어요. 왜 하죠, 근데?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은 1등급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정시, 수능, 그다음에 학생부, 논술. 이건 대학의 일반 전형이라고 불려요. 특별 전형이 아닙니다. 일반 전형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 전형은 하면 되는 전형인 겁니다.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그래요. 글쓰기는 천부적 재능이 필요한가 생각하시는 건데 글쓰기 재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은요. 글짓기가 아니에요. 글짓기는 영감과 재능이 필요하지만 논술은 답쓰기예요. 좀 전에 들으셨죠? 논술은 정답이 있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 교수가 정답을 공개해요. 똑같이 쓰면 살고 비슷하면 추합이고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교수가 모분 답안을 쓴다는 겁니다. 똑같이 쓰면 사기 때문에 그냥 그 답을 많이 쓰는 애가 붙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국어 좀 잘하는데 논술도 잘할까 물어보면 저 말씀드리거든요. 별 상관없어요 말씀드립니다. 국어를 못하는데 논술도 어려울까 그러면 역시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논술은 국어가 아니고요. 국어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상식 배경 지식 내면 감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논술은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애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학이 진행하는 논술 설명회에 가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거겠죠. 어떻게 하면 논술을 붙어요? 라고 말했을 때 교수들이 국어 베이스가 필요해요. 독서가 필요해요. 상식과 배경지식이 필요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일반 전형이거든요. 재능이 아니고 성실함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어렵게 만든 자료인데 이게 22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결과였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인문은 1,300명, 이건 상경결이었어요. 295명 지원했고
모의를 보면은 등수가 나와요. 전국 1등이었어요. 우리 반 아이였습니다. 내가 전국 1등 받고 그다음에 바로 저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예상 밖이었어요. 어. 전국 1등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 저 논술 그만둘래요 그랬어요. 이유도 있겠죠. 저 전국 1등이잖아요. 그만해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수능에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6월이었어요. 6월 시험 보고 점수는 7월쯤에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1등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입시 끝나고 나서. 입시 끝나고 한양대 6월 실력이 전국 1등이었는데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논술 광탈했습니다. 대기업은 광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6월에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신규생 오거든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 써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첫날에 어떤 실력이 있냐, 어떤 재능이 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6월에 전국 1등이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수능만 했어요. 그러면 11월에 광탈하는 겁니다. 맥락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붙는 거냐? 이때 등수 하나도 못 들었던 친구들,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이들이 붙었어요. 시험은 이런 겁니다. 재능이 아니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뒤에가 뭐였지? 있다. 이거 있어요. 이거 제가 논술을 시작하는 이유를 항상 여쭤보는데 글씨를 쓸까 하다 너무 살벌해서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논술을 시작하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재능이 있냐? 재능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건데 현실은 그래요. 논술을 왜 시작하는지 아세요? 논술 왜 할까요? 우리 애가 논술 잘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내신이 망했거든요. 내신 못하니까 논술하는 거예요. 내신을 잘하면 논술할 필요가 없어요. 내신 못하니까 논술하는 거예요. 재능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냉정하게 좀 싸가지없게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논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시 6학종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되면은 학종이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논술을 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따지지는 마시고 상황 보셔가지고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리 예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은 6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논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개 더 있어요. 이거는요. 고3 문과. 여기 나온 문과는 문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인 줄 알았는데 이과 갔다가 문과로 온 아이들 되게 많아요. 저희 반에도 이과 학생들이 한 반마다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전반적인 수험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저는 고3 애들만 18년째 보고 있으니까 어머님들도 그 아이와 18년을 살았지만 고3만 18년 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발한 게 있어요. 고3 언어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어머님들이 고3의 언어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깜찍하죠? 아이들이 말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들이 어머님들은 판단하세요. 애가 논술이 필요하구나. 그럼 논술하자라고 말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냅둬. 알아서 할게. 근데 이 말 알아서 할게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말 하지 않았던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말 했던 친구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지켰으면 어머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어머님들은 지금요 메디컬 학종 서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거를 보면은 아이들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고민해 보고서 주도 면밀하게 판단한 다음에 현명하게 움직일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몰랑 배째예요. 이건 애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은 논술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성 영역이고 일단 귀찮아요. 뭔가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수능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신도 못하는 것 같은 건데 또 하라 그러면 일단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엄마가 하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이 말 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했는데 엄마가 하라는 거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패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이기고 싶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 말 정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조금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문과 친구들 그 다음에 이과 갔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움직이는 친구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애들은 막 열심히 움직이는 친구들은 보통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는 문과 친구들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성향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로. 뭐 공부도 귀찮은 거고 그냥 대충 노는 거. 엄청 성실한 그러니까 고3이잖아요. 무늬만 고3이거든요. 저도 수험생 마인드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말을 조금은 걸러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잘한다 그 생각은 아니고 지금 마인드 약간은 계획은 없어요. 하고 싶지만 해야 되지만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두 개 더 있어요. 또 뭐지 두 번째? 이거 있어요. 수능 때문에 논술할 시간이 없어란 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요 등급이 수능이 보통
4, 5등급이 제일 많아요. 1등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하는 친구들이요. 4, 5등급이 평균인 거고 1등급도 있고 7등급도 있어요. 4, 5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4고 수학이 5라고 쳐봐요. 4, 5등급인데 수능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는 거짓말이에요. 논술 4시간 하거든요. 4시간을 갖다가 집어넣을 시간이 없을 만큼 타이트하게 공부했으면은 그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4시간이 없어? 4시간이 안 나온다고 물어보면은 되게 머쓱해 하는 겁니다. 아이들 본인들은 잘 알아요. 지금 논술을 준비할 만한 요 4, 5등급 친구들이 시간이 정말 많아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고요. 어머님들도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거고요. 심적 부담은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두렵고 힘들긴 한 건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논술하면 뭐가 줄어드는 거냐? 놀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건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싫어할 수 있는 건데 정말로 아이들 보통 평균적인 등급선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공부했으면은 저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고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의지가 없는 것 뿐입니다. 근데 원래 귀찮아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용기를 주시면 좀 움직입니다. 이게 마지막 번역이에요. 마지막 뭐였지? 여기 있다. 논술 여름에 시작할게.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일단 오늘만 대충 모면하고 보자. 이 마인드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도 알아요. 여름에 오면은요. 8, 9, 10, 3개월 공부하는 거거든요. 3개월 공부하고 대학 갈 수 있는 전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3년 공부해도 제 사고는 직행하는 게 대한민국 입시거든요. 3개월 공부하고 대학 간다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일단 지금 하긴 싫거든요. 뭐 여름에는 조금씩 미루고 보통 대부분 수능 끝나고 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먹히냐면요.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종합학원 가서 상담하면은 논술 여름에 하라 그런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합학원들은 논술 판매보다는 수능 판매가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요. 과목이 많고 또 하나 아이들이 원하는 말 해줘요. 아이들은 여름에 쓰면 해도 돼 라는 말을 원하거든요. 원하는 말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달콤한 사탕 같은 건데 본인들도 알아요. 어떻게 3개월 공부하고 대학 갈 수 있겠어요. 1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 그대로 듣지는 마시고 조금만 걸러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기가 있어요. 애들이 논술을 공부해서 붙은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냐 이건 저희 반 아이들이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인터뷰들이에요. 제가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연대 경영부터는 고2 겨울 되는 고2 겨울 다채로 와요. 다채로 오는 건데 이게 뭐 제일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고2 겨울 방학 때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이 붙었어요. 압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공부하는 애들 붙은 애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붙은 애들이 평균적으로 공부한 시간은요 8.1개월 정도 나왔어요. 되는 겁니다. 끝나고 붙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통계예요. 저희 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고2 경업방학 1월, 2월 이때 준비하는 애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름 끝나고 준비하는 것보다 1년 경업방학 때 1년 준비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이 전부터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신이 망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현실이 좀 보이거든요. 그때 보면 겨울 움직이는 게 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반에 토요일 아침반 학생이 거제에서 오는 학생이 있어요. 거제 고등학교라고 써서 알았어요. 제가요.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대치까지? 5시간 걸려요. 부산이 3시간 걸리거든요. 부산에서 3시간 걸리는 건데 왜 5시간인가 봤더니만은 거제에서 부산 가는 게 1시간 50분이에요. 거제에서 부산역까지 가서 1시간 50분 동안까지 가서 부산역에서 수서까지 온 다음에 대치동까지 와서 1시 수업을 들어요.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 2타임 못 들어요. 오는데 4시간 반 걸리고 내려가는 4시간 반 걸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데 문제는 아이들은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한 미루려 그러거든요. 이게 치과 같은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싫거든요. 미뤄요. 미루고 미루면 일이 커지거든요. 나중에 땜질할 게 임플란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하면 진짜 거제에서도 오는 건데 시작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 부모님들께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세벌하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적어도 올 1년은 학생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라는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입니다. 선수고 부모님들이 적어도 1년 동안은 자유로운 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감독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애기들입니다. 아이들 시야는 짧아요. 그냥 오늘 당장 공부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 액션 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께서 조금 주도권을 가져오셔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비교정력.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은 부모님이 좀 더 감독에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멘토 같은 겁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항상 시험장에 찾아가서 아이들 응원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강사가 만났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셋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섭죠?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보세요. 고대 논술 합격 발표를 볼 거고요. 그 마지막 입시입니다. 이 마지막 입시가 떨어지면 나도 곧 가게 되겠지? 기준이다. 알았어. 축하해, 축하해. 어딨어 있어? 이거 봤네요. 나 좀 보여줘봐. 이거 보내줘봐. 이거 좀 보내줘봐. 이거 좀 보내줘봐. 왜 이리야? 이 학생이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 앞에 나오는 친구예요. 여기 나오는 그 클래스는 다 얘가 고3 때 현역 때 논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재수 때 논술 안 하다가 수능 끝나고 파이널 중앙대 수업을 저랑 5일 수업 들었어요. 딱 5일 수업 듣고 떨어졌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대 미디어학과 장학금 받고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열심히 했고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그 다음에 부모님도 지지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님 많이 조금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뒤에는 요거 있어요. 저도 뭐 시간표도 있고요. 요건 아마 거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개 특강도 있고 요거 이번에 3월 3일 날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도 있고 진행하면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현재 시간표도 있어요. 저 미탐은 2군데 진행합니다. 그래서 미탐하고 이게 있는 건데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몽글몽글한 날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드리면 좋겠죠. 사실은 아이들은요 성실하고요 믿음만 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청 성실하고 의자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조금 부모님이 입장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만 조금 더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을 갖다가 조금은 제착하고 가이드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가신다면 오늘은 이 좋은 날에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들 태도가 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입시가 바뀌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